오늘 영상은 코사운드 2023 국제음향 영상산업전에서 스폰서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비디오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 또한 정말 기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동영상 크리에이터로서 사용하는 장비가 항상 업그레이드 돼야 하고 새로운 장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오늘 코사운드 2023에 들어가서 어떤 장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서 제품을 보여주고 시연하고 있고, 쓱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도 지금 제가 당장 한번 써보고 싶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액션캠을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액션캠과 1인 미디어에 집중된 방송 장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러 갈 예정인데요. 당연히 음향 관련이다 보니까 이런 방송 장비뿐만 아니라 음악과 사운드 그 자체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는 브랜드와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행사는 끝났을 것 같기는 한데,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보니까 꼭 기회가 되실 때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게 음향 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보면 아마 빈손으로 나가시기에는 무척 어려울 것 같네요. Welcome to Cars in Korea. I introduce newly released Genesis, Hyundai, and Kia cars. Today's video is shot with my wife Duma right here, so it will be ran in Korean. Do not forget to turn on the closed captions, and I will also be including subtitles throughout the entire video, so please do keep that in mind. 오늘도 어김없이 드마와 함께하는 시승기를 빙자한 이제 사람들이 브이로그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브이로그가 그래? 차밖에 안 타는데. 브이로그 같다고 한 분은 없지만 조금 더 편안하고, 드마가 질문해 주는 것들이 나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거나 얘기하지 않는 것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너무 상식적인 걸 물어보나? 상식이라는 단어가 좀 적합하지는 않죠. 자동차가 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진짜 단순한 이동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니죠. 이게 일이고 직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좀 전문적일 필요가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정말 그냥 내가 목적지까지 잘 이동하고 편하게 이동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드마가 잘 집어주니까 기존에 영어로 시청해주고 계시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컨텐츠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탑승하고 있는 차는 뭐죠? 코나 일렉트릭. 맞아요. 코나 일렉트릭이 사실 이번 모델로 2세대를 맞이한 차량이고,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저의 지난 시승기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리뷰 영상,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게 코나가 소형 SUV 판매량 1등, 또 이번 2세대 코나에 들어오면서 급 차이를 뒀던 것 혹은 지원되지 않았던 기능들이 대거 추가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바로 보이는 이런 서라운드 뷰캠, 360도 카메라, 이런 거 옵션으로 넣고 싶어도 못 넣었어. 코나에도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가가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비싼 차 하면 큰 차라는 인식이 좀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지가 않은 거야. 진짜 나는 그냥 시내에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큰 차 필요 없고 혼자 타고 다니고 하니까 운전하기 편하고 연비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작은 차가 필요한데, 대신 옵션은 다 넣고 싶은데 하는 이제 고객군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사실 절 연령대가 좀 타겟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뭐 싸니까, 작으니까 옵션을 뺀 경제적인 차량으로 출고를 하기도 하고, 은퇴를 하셔가지고 정말 혼자 타는 차만 필요한다, 굳이 연령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았던 고객들도 새로 다시 이런 소형 SUV를 노리고 있다. 너무 TMI가 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코나 일렉트릭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코나 EV 아니에요.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EV는 뭐야? 그냥 EV는 Electric Vehicle을 줄임말로 EV 대문자를 쓰고, Electric은 전기의 형용사죠. 그래서 그냥 같은 차지, 근데 모델... 그걸 얘기했을 때 맞아. 말하는 건. 근데 이제 모델명, 정확한 이름은 Electric. 근데 코나 EV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코나 전기차니까. 그래서 코나 일렉트릭은 2세대로 오면서 제가 이거만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코나 일렉트릭 1세대는 내연기관 코나,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휘발유 디젤 엔진을 쓰는 샤시라고 하죠. 뼈대, 차의 뼈대를 이루는 그 틀이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전기차 혹은 전동화 시켰던 모델이 코나 일렉트릭 1세대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코나 전기차를 위해서 전용 셰시를 쓰지를 않았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원가 절감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셰시에서 이제 전동화로 넘어가는 시장에 좀 과도기에 있었던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열 시트가 배터리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 조금 더 높아졌어. 그 안에 배터리랑 다른 것들을 넣어야 해서. 그래서 눈에 크게 안 보이지만 좀 손해봤던, 포기해야 됐던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트렁크 사이즈도 좀 작아지고 차 무게 배분도 안 맞고, 왜냐면 넣을 수 있는 곳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도 진짜 되게 훌륭한 차였어요. 저의 진짜 첫 번째 전기차 제대로 시승해보고 운전해보고 경험해봤던 게 코나 일렉트릭 1세대거든. 귀 아파요? 아니 좀 들어야죠. 중요한 거야. 들어. 이게 끝나가. 그런데 코나 일렉트릭 2세대 여기에 와서는 완전 처음부터 이 코나 2세대 자체가 그 일렉트릭, 이 전동화 모델을 염두에 두고 개발이 시작이 됐어. 그래서 이 코나 일렉트릭의 모든 걸 맞춘 뒤에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된 거죠. 내연기관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가 이 코나 일렉트릭 2세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코나 일렉트릭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코나 2세대다. 그래서 이 코나 일렉트릭은 되게 훌륭하다. 나 이거 단점 찾았어. 너무 잘 들려요? 이 차가 이게 소리를 흡수하는 효과가 좀 적은가? 왜 이렇게 귀가 아프지? 뒤에 댕댕이, 지금은 안 보이겠구나. 지금 안 보이는 앵글로 숨었네요. 오늘은 우리 댕댕이 틈성이와 함께하면, 틈성 일상이로 와봐. 그래? 오늘 댕댕이와 함께하는, 지금 이제 근교로 떠나는 미니 캠핑? 네, 캠핑 왔죠. 바베큐를 이제 해 먹고 그러면서 또 좀 시승기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함께 나왔습니다. 제가 차를 사고 차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사실 노래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빵빵하게. 그래서 저는 뭐 헤드폰도 쓰고 다녔고요. 제가 유년기에는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 집들은 다 목조로 지어져 가지고 방에서 노래 들으면 그냥 집 전체가 다 울려요. 하숙집에서 노래를 못 듣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으로 차를 갖고 싶었어요. 차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노래를 크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에 관심이 생겼고 차를 좋아했고, 어쩌다 정신 차려보니까 자동차 유튜버가 됐는데, 그래서 음악은 그만큼 저에게 좀 밀접한 영향이 있다. 전기차가 제가 또 되게 오랜만에 타기는 하는데, 또 뭐 오랜만이 맞나요? 아마 마지막으로 탔던 게 EV9일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정말 그 크기가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매일 이제 데일리로 저희는 7단 건식 DCT가 들어간 기아 셀토스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 2022년식. 저는 이제 차를 워낙 시승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를 그냥 이런저런 차를 타도 뭐 사실 몇십 초 내면 바로 적응을 하거든요. 전기차하고 내연기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느끼는 이거는 적응이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오래 걸려요. 좋은 쪽으로. 탈 때마다 너무 조용하다, 안락하다, 편안하다. 그만 좀 어떤 것 같아? 좀 느끼는 차이점이 있어. 느끼는 차이점? 딱 타면서 딱 느껴지는 그런 차이점. 그런 게 없나요? 우선 모든 전기차가 이 발판? 아무튼 요게 좀 편해. 그러니까 나는 키가 크다 보니까 이 차종에 따라서. 키가 몇이시죠? 나 175입니다.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나 키 크고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키가 크다 보니까 이게 좁은 차들은 또 오히려 또 무릎이 거의 닿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항상 시트를 제일 맨 뒤로 밀고 하는데 사람이 뒤에 타 있으면 또 그러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항상 무릎이 앞에 닿는단 말이지.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해. 불편하다기보다 그렇지. 이제 움직이고 차가 왔다 갔다 서고 하면서 여기가 이제 점점 멍들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항상 차 타면은 하는 게 다리 이렇게 올리는 거. 양반 다리 하는 거. 근데 닿으니까 불편해서. 맞아. 근데 이렇게 올렸을 때 전기차들이 대부분 여기 공간이 또 잘 나왔어. 전기차들은 좀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괜찮다는 거. 공간감이 조금 더 넓은 부분이 나는 항상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 얘는 셀토스랑 좀 비슷한 크기 아닌가? 맞아. 그 급이야. 내연기관으로 치면 그냥 동급 경쟁 모델이야. 코나랑 셀토스는. 근데 셀토스 탈 때랑 이 공간이 여유가 되게 달라. 그치. 여기 훨씬 넓어. 맞아. 착각 아닙니다. 지금 드마가 또 되게 많은 포인트를 집어줬는데 우선은 밑에 거주 공간이 넓어진 이유는 처음에 얘기했던 전용 플랫폼을 썼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개발이 돼서 여기로 공간이 넓어지고 이 공간을 빼고 저 공간을 줄이고 하면서 그냥 이 최고의 공간이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점, 플랫폼, 셰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완전 처음부터 이 차에만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디자인을 하고 만들었겠죠. 공간감으로 이어지는 거고 날카롭게 정말 이런 좀 보는 눈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차량을 타면서 드마가 잘 찝어줬는데 전기차는 여기가 넓다고 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차 탈 때 맨날 바꾸는 거 뭐야? 여기 있는 거. 봉. 그렇지. 기어봉이 있잖아. 그 기어를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연기관 차량은. 왜냐면 내연기관 차에는 필연적으로 트랜스미션이라는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엔진을 이제 변속을 해주는 게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어요. 모터에 변속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드르륵 드르륵 하는 그 봉이 없어. 전기차는 다 버튼식 Shift by Wire라는 말을 줄여서 SWB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다이얼로 들어갔던 타입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버튼으로 들어갔던 것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버튼식은 상당히 평이 좀 안 좋았거든. 그 실사용자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 심미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버튼으로 TTT PNRD가 적혀 있어. 버튼을 눌러야 돼. 그리고 꼭 코너뿐만 아니라 다른 내연기관에도 들어갔지만 변속기가 여기 있습니다. 핸들 그거 뒤에. 좋은 것 같아. 진짜 좋지. 이게 딱 사실은 우리가 차를 주행 시작할 때 시동 걸고 주행할 때랑 주차할 때 후진할 때 그거 말고는 이거 쓸 일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항상 자주 쓰는 이 가운데 센터암 그 센터 콘솔 부분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그때밖에 안 쓰는,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때밖에 안 쓰는 게 여기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공간 낭비가 정말 심했단 말이지. 그런데 진짜 이게 핸들 뒤로 탁 들어오면서 말한 것처럼 편하기도 편하고 또 직관적이에요. 가고 싶은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앞으로 가고 싶으면 드라이브니까 앞으로 돌리면 되고 뒤로 가고 싶으면 리버스로 뒤로 돌리면 되고 꾹 누르면 파킹입니다. 그러다 근데 보니 처음에 적응할 때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잘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완전 돌리면서 새로우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리면서 맞나 이렇게 보고. 그치 그럴 수 있지. 오너가 돼서 적응하면 당연히 이건 뭐 적응하고의 문제도 없는 아주 편안한, 그쵸? 와이퍼가 오토예요. 오토매틱. 그게 뭐야? 레인 센서가 있어서 속도에 따라서 이 와이퍼 속도도 바뀐다. 비가 내리는 거에 원래 따라. 없어? 지금 이제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와이퍼 안 움직이잖아. 원래 다른 차에는 없어? 없지. 셀토는 우리 차에도 없어. 나는 비 올 때 운전을 안 하니까. 네. 없습니다. 이것도 좀 옵션이고 소위 고급차에만 들어가도 옵션. 뭐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소형 SUV에도 코나에는 이게 들어갔다. 이것도 좀 포인트예요. 변속기가 여기에 핸들 뒤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그 모든 현대 차량에는 와이퍼 방향이 우리가 흔히 아는 거에서 반대예요. 밑으로 내릴수록 속도가 빨라지잖아. 근데 이거는 밑으로 내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와이퍼를 거꾸로 해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릴수록 와이퍼가 이렇게 빨라집니다. 밑으로 내리면 그냥 끄는 거고 오토인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왼쪽에는 이 철판 아이오닉 5에 처음 적용됐던 이 철판이 들어가면서 저같이 오빠 이제 되게 잘 쓰는 것 맥세이프. 같아. 왜냐면 항상 타면 폰을 또 충전하려면 여기도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요. 여기 가운데 하나 가로로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거에서 조금 또 다른 게 느껴지죠. 우리 최근에 탔던 산타페. 두 개 들어가는 거. 두 개 심지어 세로로. 그치. 그거 진짜 좋다. 여기에 여기 엄청 크고. 그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차가 또 커야 당연히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산타페랑 이거랑 비교를 한다면 이런 점에서 바로바로 부족한 분들이 보이지만 그건 당연히 뭐 차급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고 이런 소형 SUV 세그먼트에서는 진짜 나무랄 거 없이 뭐 갖출 거 다 갖춘 디스플레이도 12.3인치 듀얼로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화면 진짜 넓고 시원시원하죠. 우리가 매번 보는 그 디스플레이기는 한데 또 작은 차에 들어가니까 더 커.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그지? 엄청 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정말 잘 쓰고 있고요. 맥세이프를 쓰는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뭐 이거 항상 어디 놔둘지 고민인데 그냥 여기 딱 붙여놓으면 저는 이렇게 쓰지만 또 여기에 뭐 이제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쓰시는 가족 사진을 올려놔도 되고 뭐 아니면 메모 같은 거 아니면 뭐 자주 쓰는 안경 같은 거 안경 홀더에 놓으면 딱 여기 걸어놓으면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거 하라고 만든 용도야? 아니면 다른 용도가 맞아. 있어? 원래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야. 사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더 넣거나 뭐 다른 것들을 넣어도 되겠지만 활용하기가 어려운 공간이에요.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전자를 도와주는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공간이 있어서 현대도 당연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 현대만 하더라도 여기에 뭐 어떤 차량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여기에 넣은 적도 있고 지문인식 버튼 들어가서 그건 봤어. 뭐 시야가 분산이 됐을 때 전혀 좋지 못한 위치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아이오닉 5에서 반응이 좋았던 철판으로 만들어서 이러면 또 어떻게든 쓸 사람은 쓰잖아요. 저처럼 산타페하고 너무 비교하면 당연히 좀 코나 억울하니까 또 코나의 좋은 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렇게 캐스퍼에 우리 처음에 적용됐던 이런 엑스트라 스토리지가 또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또 자연스레 또 산타페로도 이어졌죠. 산타페에도 저거 있었잖아. 산타페는 저거 위에 그 UVC 살균하는 그것도 있었고 밑에 글러브도 있었고 이제 인테리어도 이런 실버 좀 브러쉬 실버 느낌의 소재를 써서 근데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하지만 그런 텍스처나 이런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그런 브러쉬드 메탈 느낌을 진짜 잘 살렸죠. 진짜 요즘 플라스틱으로 그 디자인 내는 게 또 이것도 산타페 얘기긴 한데요. 산타페에 적용됐던 그 우드 저는 진짜 나는 그게 우드 트림인 줄 알았어. 실제로 진짜 난 나무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플라스틱이더라고. 이건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출 기술이나 플라스틱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어마어마하다. 또 이렇게 진짜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하면서 오고 있네요. 너무 전기차 매력적이다 진짜. 할 말 없지 이제. 아니요, 할 말은 항상 많아요. 조금 제가 드막 귀 아프다고 하니까 그 속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또 전기차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 가속감이죠. 그냥 이래서 뭐 전기차 또 싫은 것 같아. 좀 힘이 너무 세서 울컥울컥 되는 게 조금은 있지. 아무래도 운전자는 내가 생각을 하고 알고 밟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몸이 좀 적응을 하는데 그냥 바로 옆에서 이렇게 꽉꽉 밟으면 언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드마시라는 거 이거 하면 그만할게요. 왜냐면 차멀미가 좀 심해서 차멀미가 심한 자동차 유튜버 꿈나무. 아니요, 꿈꾸진 않죠. 제가 시키고 있죠, 억지로. 자동차 유튜버 남편을 만나가지고 반강제 지금 자동차 유튜버 하고 있는 뷰티 유튜버입니다. 네, 여러분 제 와이프는 뷰티 유튜버이고요. 전기차의 그게 또 장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회생제동 단계를 낮추면 그냥 내연기관처럼 진짜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어. 근데 항상 제가 아이페달이라고 회생제동을 가장 세게 악셀레이터로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떼면 차가 서거든. 드라이버들은 운전하기가 진짜 편해.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도 이거를 회생제동을 제일 낮추고 브레이크를 쓰면서 엄청 부드러워. 말 나온 김에 지금 목적지까지 3km 남았는데 그렇게 한번 가볼게. 엑셀로만. 악셀 이제 브레이크를 쓰면서 그 최대한 부드럽게. 그러면 그 드마가 전기차에서 느꼈던 그런 울컥거림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개선이 되는지 어떤지 한번 보고 알려줘. 우리 댕댕이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창문이 다 내려가나? 창문 다 내려가나요? 다 된다. 오, 창문 끝까지 다 내려가네요. 이걸로 한번 보여주세요. 창문이 다 끝까지 내려가서 보이시죠? 창문이 끝까지 다 내려가서 우리 턱을 올릴 수 댕댕이가 있다. 턱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저희에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저희 댕댕이는 키가 조금 작아요. 창문이 좀 미세하게 남아있으면 이 걸쳐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안 좋아한다고. 맞아. 거기에 이제 내 생각에는 턱 올리고 다니다가 이제 몇 번 찍힌 거지. 아파. 왜냐면 올리고 있다가 차 덜컹거리면 찍히잖아, 이렇게 턱이. 자, 물론 지금부터 안전하게 안전벨트는 하고 있다는 걸. 네. 우리 댕댕이 이제 안전벨트 하고 하네스 하고 앉아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회생제동을 이제 거의 안 쓰고 회생제동 레벨 1로 했어요. 1단계로. 그러면서 그냥 부드럽게 운전해 볼게요. 이제 가면서 한번 느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도 전동 시트 오.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직접 바로 알지 못했는데 또 이제 시청자분이 알려줬거든요. 이거는 어떨 때 좋냐면 뭐 굳이 이런 좀 어제 우스갯소리로 뭐 데이트할 때 뭐 누피니 올리니 뭐 이런 거 말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또? 그런 종종 보입니다 항상. 조수석 넘어간다 하면은 항상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독자분이 알려주셨는데 혼자 있을 때 뒤에 있는 아이를 케어할 때 정말 용이하다. 버튼 한 번을 누르면 이제 조수석이 쫙 다 접히고 다시 펴지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들어간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진짜 그런 점에서 정말 편하겠다. 그래 여기 앉은 사람은 내가 하면 되는데. 맞아. 그리고 근데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여기 옆자리에 아이를 태웠는데 나는 내가 차를 살 때까지만 해도 이 옆에 이걸 조작을 하는 걸 몰랐어 제대로. 내가 이 앞자리를 탈 일도 없고 난 멀미가 심하니까 차 타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게 어딘지도 몰랐는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아이가 그래도 타 되겠다. 있거나 이러면. 그렇지. 굳이 뭐 예를 들어 잠들어 있다. 그러면 뭐 이거 하면 깰 것 같긴 하지만 안 깨다 난. 드만은 안 깨지. 이렇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둘러보면 볼수록 진짜 그냥 뭐 있을 거 다 있어. 여기 메모리 시트도 2개까지 있고. 여긴 없다. 여기에서 이제 운전석. 조수석에는 없어요. 조금씩 따지고 보면 이제 정말 좀 소위 그렇게 급이 느껴지는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 어떤 금액 이상으로 옵션을 현실적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소형 SUV라고 하지만 이렇게 SUV이기 때문에 그 세단보다는 더 높은 이런 시야가 확보된다는 점. 그리고 나 이것도 마음에 들어. 여기 대시보드라 그러나? 맞아. 여기에 그래도 굴곡이 조금 이렇게 있지만 좀 어쨌든 평평하게 딱 직선적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 내 시야에서 거슬리는 부분이 없어. 맞아. 그것도 처음부터 또 디자인 요소에 다 접목이 돼서 이런 게 결과로 나온 거죠. 이 대시보드도 진짜 평평하고 광활하게 쫙 뻗어서 시야랑 개방감이랑 그냥 탁 트여서 정말 시원하죠. 조금 현대의 그 디자인 철학인 것도 있지만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 거주 공간에 포커스를 맞춘, 특히나 전기차는 더 그래. 차 안에서도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켜놓고 어디든 있을 수 있잖아요. 매연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 또 정말 전기차의 좋은 점이라고 나도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때로는 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바로 무슨 가정집 앞에서 그거 중요해. 기다리고 있는 거 차에서. 여름에 진짜 더울 때 셀토스는 에어컨 켜고 있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공회전은 불법입니다. 엄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기차는 그런 거에서 뭐 아예 스트레스가 없다. 그냥 우리 집 거실에 차 넣고 에어컨 켜고 있어도 된다. 에어컨 켜는 게 배터리 소모량이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댕댕이 조금 화가 났고요. 여기에 운전석에서만 보이지만 HUD가 엄청나게 또 크고 밝고 시인성이 정말 좋은 이 HUD가 또 적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맞아? 여기가 아닌데? 뭐 이상한 데로 왔지? 오빠 가는데 30분 더 걸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30분을 돌아오는 바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회생제동을 지금 1단계로 해놓고 그 브레이크 페달을 이용하면서 운전을 했거든? 좀 어때? 승차감의 차이를 느꼈나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그럼 불편하다는 느낌 들었어? 그럼 울컥거리고 하는 거? 없었어. 그러니까 안락했지. 이게 운전을 할 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거든. 원페달 드라이빙, 그 아이페달 드라이빙을 할 때는 액셀러레이터를 밟거나 떼거나만 해도 그냥 차를 가고 완전 정차까지 다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회생제동 단계를 1단계로 하면 악셀과 브레이크를 내연기관 운전하듯이 운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악셀을 떼도 이제 속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훨씬 늦은 속도로 줄어들어서 그 전기차 타면서 보통 멀미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지. 엑셀 밟다가 이렇게 떼도 차이가 못 느끼겠지. 슉슉 굴러가고 천천히 속도가 떨어지거든. 반대로 제일 센 걸로 해볼게. 자, 똑같이 악셀을 밟다가 똑같은 속도거든. 악셀을 떼볼게. 이거 싫어. 우와 확 걸리는 느낌이 들지. 회생제동이라는 건데 이거를 써야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서 주행거리도 훨씬 늘어나고 길고 편하게 타려면 사실 이 기능을 많이 적극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행거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아이페달 드라이빙이 진짜 편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냥 악셀을 딱 놓으면 나 브레이크도 안 밟거든. 알아서 이렇게 탁 멈춰. 이게 진짜 좋단 말이야. 조금만 운전하다 보면 이 거리 속도에 따라서 언제 놔야 될지 이런 게 감이 다 오거든. 이건 전적으로 운전자는 이런 게 다 예측이 되니까 멀미나 이런 거에서 왜 자기 운전하면 멀미 안 하잖아.
오히려 근데 초반에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운전 막 하면 사고도 많이 나겠다. 거리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으니까 이건 조금 숙련도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오너가 된다면 이거 해놓고 뭐 조금만 운전해도 운전 센스가 전혀 없으신 분이 아니라면 금방 적응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원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해진 나머지 가끔 좀 차를 세워야 되는데 근데 악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려서 악셀을 꾹 밟는다던가 이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 기존의 악셀과 브레이크에서 그 많이 익숙한 경우에는 좀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좀 사용자의 잘못이죠. 왜냐면 뭐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기존에 음. 원래 있던 차들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음. 처음부터 이렇게 전기차를 접했던 사람들은 만약에 뭐 렌트를 해가지고 근데 전기차가 아닌 차를 빌렸을 때 이럴 때 좀 더 반응 속도가 느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조사들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따지거든요. 시동을 끄면 이 아이페달은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들어가지지 않아. 그리고 시동을 껐다 키면 또 다시 없어져. 다시 또 아이페달을 넣어야 돼. 뭐랄까 뭐 우연히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의도치 않았는데 이걸 써야 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기본은 항상 그 레벨 2나 3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로 들어가면서 너무나 당연히 차를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앞으로 가게 하려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하는 구조로 똑같이 되어 있다. 그 아이페달은 딱 원할 때 이걸 내가 꼭 넣어야지만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이걸 쓰는 걸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보는 게 맞죠. 바베큐장이 험로 이제 비포장 도로에 좀 벌써 있기 흔들리고 때문에 자 벌써 비포장 도로에 들어왔는데 뭐 SUV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걱정이 크게 없죠. 그렇지만 이제 최저 지상고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고 계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가깝거나 센서가 인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서 선으로 이렇게 나온다. 선으로 위치로 보여주죠. 괜찮다 초록색, 좀 가깝다 노란색, 더 이상 가면 안 돼 빨간색. 전기차는 차 하부에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에 물리적인 충격이 심하게 가해지거나 하면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데 물론 셰시나 이런 부분에 다 보강이 되어 있지만 모든 충격에서 물리적으로 흡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좀 험로나 밑에 바닥이 긁히는 상황이나 그런 위치에 왔을 때는 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차도 왔다. 자, 뭐 가면서 나머지는 이야기해 보도록. 예. 저희가 여기 주기적으로 듬성이와 함께 와서 좀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올 때마다 비와. 캠핑 느낌 내면서 촬영하기도 좋고 이제 사장님과 이제 사전 협조를 해가지고 올 때마다 비가 온다. 이번엔 비도 좀 많이 오네. 앞머리 꼬불거려졌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난 썬루프 되게 좋아해. 빗소리. 필수. 빗소리도 그런데 뭐 그냥 환기도 그렇고 그냥 달릴 때 기분 내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거 열면 연기 빼기가 좋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비흡연자라서. 난 차는 완전 이동수단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굳이 이게 기본 옵션이라면 모를까 쟤를 돈 주고 추가해서 옵션을 넣는다고? 왜? 라는 느낌이 있지. 진짜 이동수단이니까 그만큼 또 이동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자동차니까 그래서 뭐 좀 편의 기능이나 뭐 유용한 기능이 있으면 좀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맞아. 그래서 옵션 얘기하고 있었는데 맞아.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옵션이 있는 것도 어쨌든 왜 있는지 이유는 알겠다. 사람마다 이제 차를 보는 데 있어서 성향이 다르고 이제 스타일이 다르고 나처럼 어디 돌아다니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제 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이라도 멀리 나가고 할 때 이런 옵션들이 있는 건 좋지. 너무 이야기가 3000% 빠졌다. 아니야 괜찮아. 원래 이런 리뷰야 이건. 맞아. 이미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잘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차량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말씀을 안 드렸네.
거기 앞에 붙어 있는 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안 떼시는 거. 내 사진 찍어놨지. 이 차를 타면은 이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그래서 차종은 코나 전기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차라고 쓰네. 네,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공식 명칭 뭐라 그랬죠?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그래요. 그리고 외장 컬러는 네오테릭 옐로우입니다. 네. 그냥 형광 연두색 같은 색깔. 아니 그 장명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봐. 이름 멋있잖아요. 니오텍 생각해봐. 옐로우. 그래 네오텍 옐로우 했는데 네. 그럼 사람들은 네오만 생각하면 좀 네온 느낌인데 옐로우 이러면 완전 노란색인가? 싶지만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형광펜 연두색. 알겠습니다. 연두색 형광펜 색깔. 네. 내장 컬러는 블랙 모노톤. 그건 진짜 직관적이네요. 네. 블랙 모노톤. 다른 색은 아예 없어요. 근데 블랙 모노톤이라고 안 써있고 블랙 모노톤이라고 써있는데 오타예요. 여기도 이렇게 써있는데 당연히 블랙이죠. 오타입니다. 네. 판매 가격 알려드려요? 네. 이거 5,625만 원입니다. 그거 듣고 든 생각이 뭐가 있어요? 그거 산타페가 3천만 원 후반인데. 산타페가 나은데? 이거 살 거면 산타페 살 것 같은데? 이게 내연기관이랑 비교하면 그러면 안 토나도 되는구나. 2천만 원대로 내려가. 아하, 그래서 전기차라서 사실 배터리나 이런 들어가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냥 동일 차종, 소위 껍데기가 같은 차 기준으로 무조건 전기차가 비쌉니다. 뭐 거의 지금 여기에서 보이다시피 가격이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 옵션? 보조금. 아하. 이제 환경부하고 이제 아하.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죠. 전기차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가격을 빼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해? 혜택으로, 세제 혜택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그건 뭐 나라별로 다른데, 그래서 그게 빠진 가격이라 실제 구매 가격은 4천만 원 중후반대로 내려옵니다. 야, 이 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트림이 뭐야? 이제 차종 옵션? 내에서 등급, 이제 완전 소위 깡통, 풀옵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이제 트림이라고 부릅니다. 트림이 뭐예요? 이게 뭐라고 인스퍼레이션? 불러? 요거 투윌 드라이브 롱 레인지 19인치 19인치 인스퍼레이션. 자, 투윌 드라이브는 이제 모터가 앞에만 있어서 전륜구동이다. 모터가 뒤에도 있으면 사륜구동이라서 4WD 아니면 All-Wheel Drive를 줄인 AWD라고 하는데, 코나에는 사륜구동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륜구동, 전륜구동밖에 없고, 롱레인지는 배터리 용량이 더 큰 게 들어가서 주행거리가 롱이다. 그래서 long range, 레인지가 늘어났다, 길다. 그리고 19인치는 휠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인스퍼레이션이 이 차의 이제 등급이죠.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하면 뭐 방금 얘기한 많은 부분들이 뭐 알아서 들어갑니다. 선택 품목이 있어. 여기 와이드 선루프가 들어갔고요. 네. 캠도 빌트인 캠. 빌트인 캠 2. 이게 이제 앞뒤 블랙박스인데, 빌트인 캠 2에 와서 적용된 것이 바로 음성 녹음이 이제 된다. 이거 중요하더라고. 이 블랙박스. 그렇죠. 이게 내장된 블랙박스는 여기 이렇게 붙어서 안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근데 왜 그냥 내가 붙이는 블랙박스 있잖아. 이런 거 해 뜨거운 데 있어가지고 녹으면은 이제 그 붙인 스티커? 테이프? 요게 녹아서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지더라고. 맞아. 그거 조금 많이 불편해. 맞아. 이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네, 파킹 어시스트 옵션이 들어. 이거 그리고 BOSE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있어요. 보스 보스야? 스피커 이름입니다. 아하. 네,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난 스피커 옵션 이런 거 다 빼달라 그랬는데 노래 안 들으니까.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옵션인 거죠. 원하는 대로, 이제 요즘에는 진짜 뭐 원하는 대로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니까 진짜 뭐 나에게 필요한, 나의 목적에 맞는 차 이런 거를 뭐 만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옆에 탈 사람들을 고려하는 선택도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가족이고 이제 패밀리 SUV나 패밀리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족이 배려가 네, 되죠. 대부분 이제 가족을 배려하되
내가 사고 싶은 차 쪽으로 좀 많이 기울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옆에 계속 맨날 타다 보니까 이 조수석에도 얼마나 뭐가 좀 잘 되어 있는가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럼요. 아니 내가 내 차를 샀는데 나는 운전석이 없어. 나 맨날 조수석에 있어. 조수석 신경을 안 썼는데. 맞아. 나는 조수석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서 차를 사지 않았어. 지금 근데 나 셀토스 조수석이야. 조수석 뭐가 불편해? 야, 이거 전동 아닌 거? 그거 생각보다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더덕 하는 게 있어. 수동인 거? 맞아. 여기는 댕댕이도 배려돼 있다고. 우리 댕댕이 기준. 보신 것처럼 다양한 음향 기기와 장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팝사운드 2023이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놓치셨더라도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세텍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행사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꼭